한국산 치워. 미국 방산 부사장이 공개석상에서 조롱했습니다. 520발의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미국은 사주가 필요하다며 손을 놨습니다. 방공망이 뚫린 그 나라에 남은 시간은 단 4일. 그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이 68시간 만에 벌인 일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스라엘 방공 전문가가 32년 경력을 걸고 직접 목격한 현장. 그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동의 어느 수도 상공에서 145발의 미사일과 75대의 자폭 드론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새벽 3시 17분 하늘 전체가 주황색 섬광으로 뒤덮였고 지상에서는 요격 미사일이 쉴 새 없이 치솟았습니다. 귀를 찢는 폭발음이 끊이지 않았고 작전실 천장에서 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서 덜그럭거렸고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며 작전실 전체가 순간적으로 어둠에 잠겼습니다. 비상 조명이 붉게 켜지는 사이 스크린 위에서는 수백 개의 붉은 점과 파란 점이 뒤엉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하늘이 아니라 스크린 위에 있었습니다. 요격에 실패한 붉은 점 4개가 방어선을 뚫고 수도 중심부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도 느끼지 못한 채 옆에 서 있던 레이더 담당 장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작전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붉은 점 4개가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착탄. 몇 초 뒤 작전실 유리창 너머로 지평선 위에 거대한 화염 기둥이 치솟았어요. 석유 저장 시설 방향이었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폭발의 충격파가 창문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죠. 작전실 안에 매캐한 연기 냄새가 환기구를 타고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소개해야겠군요. 제 이름은 아비브 갈란. 이스라엘 방공군 퇴역 대령이자 아이언돔 초기 실전 운용에 참여한 인간입니다. 지금은 이 나라의 방공 시스템 재건 총괄 자문관으로 파견되어 있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으니까요. 방공이라는 단어는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방공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용키푸르 전쟁 당시 시나이 반도의 방공 진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집트 공군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됐을 때 아버지의 진지에 배치된 레이더는 구형이었어요. 적 미사일을 탐지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방공 진지가 직격을 맞았고 그날 아버지를 포함한 병력 23명이 전원 전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 32이었어요. 6살이었던 저는 텔아비브 군 묘지에서 아버지의 관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덮인 관 위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고 군복을 입은 아버지의 동료들이 사격 경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흐느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렸죠. 저는 아버지의 군번줄을 쥐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하늘을 뚫리게 하지 않겠다고. 레이더가 적보다 먼저 보고 미사일이 적보다 먼저 날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 맹세가 저를 군에 입대시켰고 이스라엘 최고의 방공 장교로 키웠으며 아이언돔의 첫 번째 실전 운용관으로 만들었습니다. 32년간 수천 발의 로켓과 미사일을 요격하며 아버지에게 한 약속을 지켜왔어요. 가자 분쟁, 레바논 사태, 이란의 직접 공격까지 아이언돔이 가동되는 곳에는 항상 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나라에 온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 나라 왕실이 80억 달러를 투입해 중동 최강의 방공망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총괄 자문관으로 저를 지명한 겁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을 장거리 뼈대로 한국의 천궁2를 중거리 보안으로 배치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실전 운용 노하우를 더하는 구조였죠.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아이언돔을 운용하며 쌓은 32년의 경험이면 어떤 방공망이든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새벽 아버지에게 한 맹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들이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는 걸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요격전이 끝난 뒤 작전실에는 탄내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방어 구역의 요격률은 겨우 62%. 통과한 미사일 중 4발이 석유, 저장시설 외곽과 공군 기지에 떨어졌습니다. 활주로 하나가 완파되었고 저장 탱크 2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인명피해는 기적적으로 적었지만
시설 피해만 수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작전실, 유리창 너머로 지평선 위에 검은 연기 기둥이 세 줄이나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반면 천궁2가 배치된 남부 구역은 달랐습니다. 단 한 발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요격률 100%. 담당관이 보고하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남부는 주공 방향이 아니었잖아. 적이 화력을 집중한 건 북부와 수도권이었고 거기서 패트리엇이 62%를 기록한 건 오히려 선방한 겁니다. 진짜 화력을 정면으로 받아본 적 없는 시스템의 100%와 주력, 공격을 맞은 시스템의 62%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 무기를 진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피와 땀으로 쌓아온 수십 년의 실전 데이터. 그 무게를 아시아의 후발주자가 감당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 무기란 가격이 싼 데 아니었지. 생존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요격률이 아니었습니다. 요격전이 끝나고 2시간 뒤 북부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그 한 줄의 보고를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나이 반도에서 레이더가 뚫리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북부 핵심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가 직격탄을 맞고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저는 즉시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로터 소리가 귀를 때리는 가운데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사막 위의 검은 연기가 기둥처럼 솟아 있었죠. 점점 가까워지는 연기 기둥. 헬기가 고도를 낮추자 한때 이 나라 방공망의 심장이었던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폐허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콘크리트 잔해와 뒤틀린 철골 더미. 거대한 레이더 안테나가 있던 자리에는 녹아내린 금속 덩어리만 남아 있었고 건물 기초만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폐허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는데 그 대비가 오히려 참혹함을 부각시켰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 열기가 얼굴을 때렸고 화약 냄새와 녹아내린 전자 장비의 매캐한 플라스틱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군화 밑에서 유리 파편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 레이더 기지는 단순한 안테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반경 500km 이상의 하늘을 24시간 감시하며 위협을 감지하는 즉시 패트리엇과 천궁포대에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중추였어요. 이 나라 하늘을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면 가장 먼저 감지하는 눈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게 사라졌다는 건 패트리엇이 눈을 잃었다는 뜻이었어요. 적 미사일이 코앞 200km까지 접근해야 겨우 패트리엇 자체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 상황. 그때부터 요격까지 남는 시간은 고작 5분에서 7분. 대규모 공격이 오면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내 손안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아버지의 진지도 이랬겠구나. 레이더가 뚫린 뒤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지는 걸 맨눈으로 지켜봐야 했을 겁니다. 작전실로 돌아오자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사람들로 빽빽했어요. 이 나라 국방부 고위 인사 7명, 미국 방산 자문단 4명, 그리고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국 운용팀 3명. 탁자 위에는 반쯤 식은 커피잔과 보고서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보 장교가 위성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적국 영토 깊숙한 곳에서 이동식 발사대가 최소 12곳에서 포착되었고 드론 집결지 4곳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2차 공격 예상 규모입니다. 탄도 미사일 최소 45발, 순항 미사일 120발 이상, 자폭 드론 200대 이상. 1차의 3배를 넘습니다. 시점은 4일 이내입니다. 52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질 때까지 96시간. 현재 상태, 조기경보 레이더 없이 패트리엇만으로는 요격률 35% 미만. 핵심 시설 대부분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석유시설, 정부청사, 국제공항, 해수 담수화 시설. 이 나라의 심장이 멈추는 겁니다. 칼리드 알 만수르 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라의 방공사령관이자 왕족 가문 출신. 평소에는 차분하고 절제된 인물이었지만 그날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긴장이 실려 있었죠. 복구에 얼마나 걸립니까? 기술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레이더 기지 제거는 최소 6개월입니다. 장비 발주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6개월. 의미가 없었죠. 지금 필요한 건 며칠 안에 눈을 되찾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번들거리는 구두와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브래들리 카터, 미 국방부 획득 담당 부차관보 출신으로 현재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의 중동 총괄 부사장, 패트리엇 수출 계약의 핵심 브로커이자 이 나라 방공망 사업의 실질적 로비스트였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뉴욕 맨해튼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남자였죠. 저는 이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장사꾼이었으니까요. 전장의 무게가 아니라 계약서의 무게만 재는 인간. 회의 때마다 패트리엇의 우수성을 역설하면서 한국 시스템 배치 논의 때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마치 이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미국 본토에서 최신형 이동식 레이더 시스템을 긴급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칼리드 중장이 곧바로 물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마치 배달 일정을 알려주듯 느긋하게 대답했어요. 장비 준비, 공수 설치,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테스트까지 최소 4주입니다. 4주. 공격은 4일 뒤인데 회의실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펜이 바닥에 떨어져 딸깍 소리를 냈는데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저는 브래들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아니라 계산이 깔려 있었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회의실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죠. 4주를 기다리게 만들면 그 사이 이 나라는 자기 회사에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가 됩니다. 비즈니스맨의 냄새가 진하게 풍겼어요. 4주면 이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칼리드 중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브래들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국가의 존망이 달린 회의실에서 어깨를 으쓱하는 남자. 중장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 외에 이 수준의 레이더를 단기간에 배치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 법칙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도 속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규모의 레이더 시스템을 단기간에 배치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에 절망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공간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선명했어요. 한국 운용팀장 서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의 맞춤 양복과는 대조적으로 수수한 작업복 차림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만이 가지는 고요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브래들리가 살짝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올라가는 그 특유의 조소. 서진혁 팀장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이 목소리 하나로 설명을 시작했죠. 천궁삼입니다. 현재 한국에 생산 완료된 시스템 2세트가 대기 중입니다. 핵심은 AESA,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가 시스템 자체에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 레이더 기지가 필요 없습니다. 발사대 자체가 독립적으로 탐지, 추적, 교전이 전부 가능합니다. 공수 36시간, 설치와 기존 방공망 통합까지 포함해 68시간이면 완전 가동이 가능합니다. 68시간. 4주가 아니라 3일도 안 되는 시간.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들었고 칼리드 중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브래들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의 등을 기대며 팔짱을 꼈죠. 잠깐. 천궁삼. 그 시스템은 아직 실전 배치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시험 평가만 통과한 수준의 장비를 이 상황에 가져오겠다고요? 천궁삼는 모든 개발 시험과 운용 시험을 완료한 양산 모델입니다. 수백 회의 모의 교전에서 성능이 검증되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회의실에 또렷이 울렸어요. 시험장에서 표적기 몇 대 맞힌 걸로 실전 검증이 됐다고요? 모의 교전이요?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무기가 100% 요격률을 기록합니다. 이 나라의 하늘을, 국민의 목숨을 한 번도 실전에서 미사일을 막아본 적 없는 장비에 맡기자는 겁니까? 그의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아이언돔은 수천 발을 실전에서 요격했고 패트리엇은 걸프전부터 수십 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완벽한 무기와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때 제이콥 스턴이 끼어들었습니다. IAI 출신으로 아이언돔 해외 수출을 담당하던 제 후배.
현재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 추가 도입을 추진 중인 인물이었죠. AESA를 지상 방공에 완전 통합한 시스템이라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도 이 방식을 검토했다가 포기했어요.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실전 환경에서의 전자전 간섭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건 기술적 도박입니다. 브래들리가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마치 미리 짠 것처럼 맞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패트리엇 추가 배치와 아이언돔 소규모 유닛 긴급 공수가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한국산 장난감에 나라를 걸겠다는 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장난감. 그 단어가 회의실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유리 같았습니다. 서진혁 팀장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고 주먹이 살짝 쥐어졌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패트리엇 추가 배치는 언제 가능합니까? 칼리드 중장이 물었습니다. 기존 재고 활용으로 최소 열흘입니다. 아이언돔 유닛은 이스라엘 본토 방어가 최우선이라 최소 2주가 필요합니다. 열흘, 2주, 공격까지 4일. 시간의 산술이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브래들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리드 중장을 향해 손가락까지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중장님, 한국 시스템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나라의 핵심 시설이 불타는 걸 지켜보면서 한국 엔지니어에게 왜 약속대로 안 되느냐고 따질 겁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며 한 발 더 나섰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선택하신다면 향후 미국과의 방산 협력 관계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안 사면 동맹에 타격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압박. 하지만 칼리드 중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갈란 대령,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공 전문가로서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AESA 기술 자체는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모두 전투기와 해상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죠. 하지만 지상 방공에 완전 통합된 형태로 실전 투입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술은 확실하지만 실전 데이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서진혁 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천궁2도 이곳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단 한 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천궁3는 그보다 모든 면에서 진보된 시스템이고 특히 AESA 레이더는 이 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회의실 전체를 한번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4주도, 열흘도, 2주도 다 안 되는 상황에서 68시간 외에 답이 없었으니까요. 칼리드 중장이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천궁3 긴급 도입을 승인합니다. 68시간 안에 완전 가동을 준비하십시오. 브래들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켰죠. 제이콥은 고개를 저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서진혁 팀장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본국에 연락합니다. 수송기 출발 준비해 주십시오.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완전히 튼 하늘 위로 1차 공격의 잔해 연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68시간. 실전에서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으로 520발의 미사일을 막아야 한다니.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전화기에 대고 낮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죠. 본사에 보고해. 한국이 끼어들었어. 이 계약 뺏기면 중동 사업 전체가 흔들려.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 기술 문제든 정치 문제든 뭐든 동원해.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히 미사일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과 이권과 국가의 생존이 뒤엉킨 훨씬 더 복잡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송기가 도착하기까지 36시간, 적의 2차 공격까지 96시간. 그리고 브래들리 카터라는 남자가 그 시간 동안 무슨 짓을 꾸밀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36시간 뒤 활주로에 한국 공군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거대한 기체가 아지랑이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활주로 옆에 서서 두 팔을 꼈죠. 한낮의 사막 열기가 피부를 태우고 있었고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에 군화 밑창이 뜨거워졌습니다. 화물칸이 열리자 안에서 장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발사대, 미사일 컨테이너, 그리고 가장 중요한 AESA 레이더 유닛. 저는 레이더 유닛을 보는 순간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생각보다 작았거든요. 아이언돔의 ELM-2084 레이더와 비교하면 확실히 콤팩트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파괴된 레이더 기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수송기에서 내린 한국 기술진은 28명이었습니다. 긴 비행에 지쳐있을 법도 한데 그들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어요. 활주로에 발을 딛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곧바로 장비하역에 들어갔습니다. 서진혁 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지시를 내리자 마치 사전에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각자가 자기 위치로 이동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놀랐습니다. 군대에서 32년을 보낸 제 눈에도 저들의 움직임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그것과 시스템이 실전에서 작동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배치 장소는 두 곳이었습니다. 수도 북쪽 35km 지점과 동쪽 해안산업단지 인근. 파괴된 레이더 기지가 커버하던 영역을 이 두 지점에서 교차 커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첫 번째 시스템은 수도 북쪽 거점에, 두 번째는 해안 거점에 배치됩니다. 장비 수송 차량이 출발하자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첫 번째 거점에 도착했을 때 한국 기술진은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평탄한 지형 위에 발사대를 세우고 미사일 컨테이너를 장착하고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4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작업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교대로, 쉬는 시간도 정확히 15분씩만. 저는 AESA 레이더 유닛을 가까이에서 관찰했습니다. 표면에 육각형 패턴으로 배열된 수천 개의 작은 모듈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각각이 독립적인 송수신 안테나. 하나의 거대한 접시가 아니라 수천 개의 눈이 동시에 하늘을 바라보는 구조였죠. 마치 곤충의 겹눈을 연상시키는 형태. 저는 손으로 표면을 가볍게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질감. 모듈 하나하나의 가공 정밀도가 상당했어요.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조 품질만큼은 훌륭했죠. 하지만 제조 품질이 곧 실전 성능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겉은 완벽해도 속이 무너지는 무기를 저는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그때 뒤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브래들리 카터가 검은색 SUV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양복은 여전히 구김 하나 없었고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 뒤로 제이콥 스턴도 함께 내렸죠. 브래들리가 설치 현장을 둘러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68시간 만에 방공망을 재건하겠다는 한국의 비밀 무기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본국에 보고했더니 기술팀이 웃더군요. 서진혁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든 채 기술진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브래들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브래들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갈란 대령,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이게 무모하다는 거 알잖습니까? 실전 검증이 안 된 시스템에 국가를 걸다니. 제가 워싱턴에 특별 요청을 넣었습니다. 패트리엇 긴급 배치 일정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앞당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일주일이면 여전히 3일이 늦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안 맞습니다. 공격은 4일 안에 옵니다. 브래들리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러면 4일을 버텨야죠. 현재 남아있는 패트리엇과 천궁투만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면서 일주일 뒤 도착할 미국 시스템으로 본격 복구하는 겁니다. 한국 장비는 필요 없어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요격률 3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520발이 쏟아지면 수도가 불바다가 됩니다. 브래들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또 그 제스처. 저는 이가 갈렸지만 참았습니다. 전쟁에서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 방공 체계의 안정성이지 단기적 땜질이 아닙니다. 단기적 땜질. 수백 명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땜질이라 부르다니. 저는 그 순간 이 남자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에게 숫자에 불과했어요. 계약서 위의 숫자보다 가벼운 숫자. 그날 밤, 더 문제가 터졌습니다. 칼리드 중장으로부터 긴급 호출이 왔어요. 국방부 지하 작전실로 내려가니
칼리드 중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노골적이었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의 추가 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 그리고 향후 패트리엇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계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브래들리가 움직인 겁니다. 자기 회사뿐 아니라 미 대사관까지 동원한 것이었어요. 국가의 생존이 걸린 순간에도 이 남자는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 중장이 서한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우려는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4일 뒤에 미사일이 쏟아질 때 그 서한이 하늘을 막아줍니까? 저는 칼리드 중장의 결단력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기 나라의 생존을 최우선에 놓고 있었어요. 설치 작업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낮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금속 장비 표면에 이슬이 맺혔고 손이 시려워 장갑을 끼고 작업해야 했습니다. 조명탑 불빛 아래서 한국 기술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죠. 교대 근무조차 최소한으로 줄이며 거의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진혁 팀장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어요. 직접 케이블 연결을 확인하고 레이더 유닛 정렬 상태를 점검하며 기술진과 끊임없이 무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눈 밑에 그늘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움직임에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48시간째. 첫 번째 시스템이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도 뒤이어 완성되었죠. 남은 것은 가동 테스트와 기존 방공망과의 통합뿐이었습니다. 2차 공격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일정표 위의 숫자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국방부 지하 작전실. 모든 지휘관과 자문관이 모인 가운데 스크린 중앙에 천궁3 시스템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죠. 첫 번째 AESA 레이더 가동 시작합니다. 무전을 통해 들려온 그 한 문장. 저는 눈을 떼지 않고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몇 초 후 스크린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상태 아이콘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다시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탐지 범위가 원형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상한 범위를 지나서도 계속 커졌어요. 스크린의 축척이 자동으로 줄어들면서 원이 화면 전체를 덮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제 눈이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정상 가동 확인. 탐지 범위가 예상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가 물었습니다. 파괴된 북부 레이더 기지의 커버 범위를 완전히 포함하고 약 25% 더 넓은 범위를 탐지 중입니다. 순간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파괴된 고정형 레이더 기지 하나가 하던 일을 이동식 시스템 하나가 대체하고도 남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아이언돔의 ELM-2084 레이더 탐지 범위가 약 470km. 지금 천궁3의 AESA가 보여주는 범위는 그걸 훌쩍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지 범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속도와 정밀도였죠. 빔 조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북쪽에서 남쪽, 다시 동쪽으로 빔이 이동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순간 전환에 가까웠습니다. 기존 기계식 레이더라면 안테나가 물리적으로 회전해야 하니까 최소 5초에서 10초가 걸리는 동작이었죠. 시간 측정에 제가 지시했습니다. 0.3초 미만입니다. 0.3초.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언돔의 ELM-2084도 전자식 빔 조향을 사용하지만 이건 그것보다 빨랐어요. 0.3초 미만이라는 건 사실상 동시에 여러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제이콥이 옆에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 사양보다 빠른데.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인정하기 싫은 감정. 혹시 내가 틀렸나 하는. 다음은 동시 다표적 추적 테스트였습니다. 시뮬레이션 표적이 스크린에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10개, 20개, 50개. 붉은 점들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00개를 넘어서도 AESA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각 표적의 위치, 속도, 고도, 예상 경로가 실시간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200개.
아이언돔의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250개, 300개, 350개, 그리고 380개를 넘어섰을 때도 레이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표적이 정확하게 추적되고 있었어요. 현재 384개 표적 동시 추적 중. 시스템 부하율 78%. 78%라는 건 아직 여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이나라 공군 참모에게 물었어요. 패트리엇은 동시에 몇 개까지 추적합니까? 최신형으로도 15개 수준입니다. 384개 대 15개. 비교 자체가 의미 없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의자를 찾아 앉았습니다. 스크린을 올려다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방공 시스템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물건이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라고, 실전은 다르다고, 변수가 있다고,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려 했지만 스크린 위에서 쉼없이 움직이는 384개의 추적, 데이터가 제 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움직였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자 그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칼리드 중장의 집무실에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방산기업 기술팀 명의의 기술 평가서였죠.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AESA 레이더의 장시간 연속 운용 시 송수심 모듈 과열로 인한 성능 저하 가능성이 있으며 사막 환경의 극한 온도에서 시스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전자전 환경에서의 재밍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가 항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었어요. 구체적인 테스트 데이터나 비교 수치 없이 추상적인 우려만 나열되어 있었죠. 기술 평가서라기보다는 의견서에 가까웠습니다. 칼리드 중장도 같은 의심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테스트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브래들리가 답했어요. 기술팀의 전문적 판단입니다. 실제 사막 환경 테스트를 거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유사 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유사 환경이요? 천궁3를 직접 테스트한 것이 아니라 직접 테스트 없이도 기술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서진혁 팀장이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칼리드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천궁3의 AESA 레이더는 질화갈륨 기반 모듈을 사용합니다. 기존 갈륨 비소 방식보다 연료율이 40% 이상 높고 냉각 시스템도 이중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섭씨 55도 환경에서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브래들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서진혁이 이어서 말했어요. 전자전 대응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AESA 레이더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재밍 대응입니다. 수천 개의 모듈이 각각 독립적으로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주파수 재밍은 원천적으로 무력화됩니다. 이건 기계식 레이더는 물론 구형 전자식 레이더도 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브래들리가 반박하려 했지만 칼리드 중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카터 부사장, 이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테스트 데이터 없이 작성된 평가는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이나라 국방부 차관을 붙잡고 귓속말을 하는 게 보였죠.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이 남자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제이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서 작전실 옆 휴게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죠. 아비브, 솔직히 말해볼게. 오늘 테스트 결과 봤지? 봤어. 384개 동시 추적. 우리 시스템으로는 200개가 한계야. 그리고 빔 전환 속도. 솔직히 놀랐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면서 왜 아직도 브래들리 편에 서 있어? 제이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편이 아니야. 사업이야. IAI가 이 나라의 아이언돔 확장 배치를 추진 중인 거 알잖아. 천궁3가 성공하면 그 계약은 물 건너가.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방산 전체의 중동 시장이 흔들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걸 지켜보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다만 실전에서 실패하면 그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잖아. 저는 제이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패하면 사람이 죽어. 제이콥. 수백 명이. 그리고 너는 그 위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제이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비브, 나도 군인 출신이야. 사람이 죽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건 알잖아. 다만 이게 현실이야. 방사는 사업이고 사업에는 경쟁이 있어. 전장에서 경쟁은 사치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통합 시뮬레이션이 있어. 그걸 보고 판단하자. 데이터 앞에서는 사업도 자존심도 의미 없으니까. 통합 시뮬레이션 당일. 작전실에는 이 나라의 국방장관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사안의 무게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었죠. 브래들리와 제이콥도 뒷줄에 앉아 있었어요.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2차 공격의 예상 규모와 동일한 조건. 탄도 미사일 45발, 순항 미사일 120발, 자폭 드론 200대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 총 365개의 위협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점 몇 개였지만 순식간에 수십 개, 수백 개로 불어났어요. 세 방향에서 동시에 밀려드는 위협. 작전실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천궁3의 AESA 레이더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탐지 거리 900km 밖에서 첫 번째 파상을 포착했어요. 패트리엇의 자체 레이더가 같은 표적을 탐지한 건 그로부터 14분 후였습니다. 14분.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어요. 14분의 시간차는 전장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간극이었습니다. AESA는 즉시 표적 분류에 들어갔습니다. 탄도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드론을 속도와 고도, 비행 패턴을 기반으로 자동 구분했어요. 그리고 각 위협의 등급을 매겼죠.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패트리엇과 천궁2에 공유되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패트리엇이 AESA 데이터를 받아 교전에 들어가자 반응 시간이 확연히 빨라졌습니다. 자체 레이더만으로 탐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생략되니까 바로 최적의 요격 방안을 수립하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천궁3 방어 구역, 예상 요격률 98%, 천궁2 방어 구역 97%, 그리고 패트리엇 방어 구역. 저는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91%. 1차 공격 때 62%였던 패트리엇이 AESA 데이터를 연동한 것만으로 91%까지 뛰어오른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칼리드 중장이 물었습니다. 서진혁 팀장이 대답했어요.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가 14분 먼저 위협을 탐지하고 각 표적의 정보를 사전에 전달합니다. 패트리엇은 자체 탐지가 아니라 미리 전달받은 데이터를 검증만 하면 되니까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같은 무기라도 정보가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무기라도 정보가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32년간 방공을 해온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브래들리가 뒷줄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실전에서는 전자전 간섭, 기상 변수, 장비 오작동 등 수십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서진혁 팀장이 고개를 돌려 브래들리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실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넘어서 실전에서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브래들리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대로 떠 있었죠. 384개 동시 추적, 14분의 조기 경보, 패트리엇 요격률 62%에서 91%로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죠. 아버지의 진지에 이 레이더가 있었다면, 14분 먼저 적 미사일을 탐지했다면, 그 14분 동안 대피할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 쓸데없는 상상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차 공격 당일 새벽 2시 12분. 저는 작전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스크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0에 가까워져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전투 대기 상태였고 작전실에는 이 나라 지휘관들, 미국 자문단, 한국 운용팀 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2시 14분. 천궁3의 AESA 레이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적 영토 다수 지점에서 대규모 발사 포착, 거리 약 920km. 미사일 및 드론 혼합 편대로 추정됩니다. 920km. 패트리엇의 탐지 범위 밖이었어요. 이 정보를 보고 있는 건 오직 천궁3뿐이었습니다. 발사 지점 7곳에서 동시 발사 확인. 현재 탐지된 위협 수량 계속 증가 중입니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10개, 20개, 50개, 100개를 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개, 300개.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작전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죠. 최종 집계. 탄도 미사일 48발, 순항 미사일 127발, 자폭 드론 218대, 총 393개, 추가 발사 가능성 있음. 393개. 1차 공격의 거의 4배. 작전실에 누군가가 낮게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적이 발사한 직후에. 칼리드 중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1단계 교전 준비. AESA 레이더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모든 방공 시스템에 공유되었습니다. 패트리어 포대는 아직 자체 레이더로 탐지하지 못한 표적의 방위각과 속도, 예상, 도달 시간을 이미 전달받고 있었어요. 천궁2도 마찬가지였죠. 방공망 전체가 한 몸처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달 예상 시간 18분. 1차 파상, 고속탄도 미사일 48발이 선두입니다. 18분. 만약 AESA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공격을 고작 5분 전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18분이 있었습니다. 패트리엇 자체 레이더가 1차 파상을 탐지한 건 그로부터 13분 후였습니다. AESA보다 13분 늦게. 하지만 이미 모든 배치가 완료된 뒤였죠. 패트리엇 포대는 최적의 각도로 요격 미사일을 대기시키고 있었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교전 개시. 2시 32분 1차 파상이 요격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패트리엇이 먼저 발사했어요.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을 가르며 치솟았고 수초 뒤 상공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스크린 위에 붉은 점이 하나 사라졌어요. 또 하나, 또 하나. 연속적인 폭발이 하늘을 밝혔습니다. 저는 패트리엇의 움직임이 이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1차 공격 때는 허둥대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 시스템과 갑자기 맞닥뜨린 시스템의 차이. 그건 곧 생사의 차이였죠. 2시 38분 2차 파상이 접근했습니다. 순항 미사일과 드론의 혼합편대. 이번에는 천궁2와 천궁3가 주력으로 대응했어요. AESA 레이더가 표적을 즉시 분류하고 각 시스템에 최적의 대상을 할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경이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AESA의 빔이 북쪽에서 남쪽, 다시 동쪽으로 순간적으로 전환되며 세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위협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빔 분할, 동시 다방향 운용. 하나의 레이더가 마치 여러 개인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재 276개 표적 동시 추적 중. 시스템 정상. 276개. 실전에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진짜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른 걸 느꼈지만 물을 마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드론 편대가 가장 까다로운 표적이었어요. 일반 레이더로는 지형 때문에 포착이 간헐적으로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AESA는 달랐습니다. 전자식 빔 조향으로 다각도 탐지를 수행하며 지형 뒤에 숨은 드론까지 잡아냈어요. 천궁3의 요격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밤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고 드론들이 하나씩 격추되었죠. 작전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요격 성공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트리엇 구역의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요격률이 88%를 넘고 있었어요. 1차 공격 때 62%였던 같은 패트리엇이 바뀐 건 단 하나, 천궁3의 AESA가 만들어낸 정보의 차이뿐이었습니다. 2시 45분 마지막 파상이 시작됐습니다. 적이 남은 전력을 모두 쏟아부은 공격이었어요. 약 50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동시에 수도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작전실이 다시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하지만 AESA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표적을 포착하고 위협도를 분류하며 각 시스템에 최적의 대응을 할당했어요. 패트리엇, 천궁2, 천궁3가 한 몸처럼 반응했습니다. 하늘이 연속된 폭발로 빛났고 스크린 위의 붉은 점들이 빠르게 사라졌죠. 마지막 점이 사라진 건 2시 51분이었습니다. 39분간의 전투. 작전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최종 보고. 한국 운용팀 담당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천궁3 방어 구역, 요격률 100%, 침투 제로. 이어서 천궁2도 100% 요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엇은 89%. 통과한 일부 표적도 무인 지역의 낙하의 피해는 없었어요. 전체 결과. 총 위협 521개, 요격 497개, 전체 요격률 95.4%, 핵심 시설 피해 제로, 작전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 박수, 포옹.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환호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손안에는 아버지의 군번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 안쪽에서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아이언돔보다 빠르다. 아이언돔보다 넓게 본다. 아이언돔보다 많은 표적을 동시에 잡는다. 그리고 아이언돔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 고정형 레이더 기지 없이 독립적으로 방공망 전체에 눈이 된 것. 브래들리는 뒷줄 의자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벽처럼 굳어 있었고 입술이 백지장 같았어요. 제이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죠. 서진혁 팀장은 작전실 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묵직한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68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눈 밑에 그늘이 깊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떠올렸습니다. 장난감. 브래들리가 그렇게 불렀죠. 그 장난감이 521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막아냈습니다. 그 장난감이 한 나라의 수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난감이 아이언돔을 32년간 운용한 저의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작전이 끝난 직후 작전실의 환호는 채 10분도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전투는 끝났지만 이 결과가 의미하는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중장이 즉시 후속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왜 이겼는지 정확히 분석하라. 숫자 하나도 놓치지 마라. 데이터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결론,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꿨다는 점이었어요. AESA 레이더가 제공한 13분에서 18분의 조기 경보는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전장의 주도권 자체를 뒤집는 변수였습니다. 위협이 보이면 대응하는 구조에서 위협이 오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 구조로, 반응하는 방공망에서 예측하는 방공망으로, 그 전환을 만든 건 오직 AESA뿐이었어요. 두 번째, 같은 무기가 다른 결과를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1차 공격에서 62%를 기록했고 2차 공격에서 89%를 기록했어요. 패트리엇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건 단 하나, 천궁3의 AESA가 전달한 정보의 질이었죠. 같은 무기라도 정보가 달라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서진혁 팀장의 그 한마디가 실전으로 증명된 겁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오랫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32년간 방공을 해온 제가 정보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니. 아이언돔이 수천 발을 요격한 건 시스템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기 경보 레이더망이 충분한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 레이더망이 파괴된 상태에서 아이언돔만으로 대응해야 했다면 솔직히 결과는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천궁3는 달랐어요. 외부 레이더 기지가 없어도 독립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싸우는 시스템. 고정된 레이더 기지에 의존하는 기존 방공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물건이었죠. 다음 날 오후, 이 나라 국방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발표했어요. 이번 방어 성공의 핵심은 한국의 천궁3 AESA 레이더 기술입니다. 68시간 만에 방공망을 재건하고 521발의 공격을 막아낸 것은 군사 역사에 전례가 없는 성과입니다. 그 발표 직후 중동 전역이 들썩였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에서 고위 장교들이 즉시 천궁3 도입 문의를 넣었어요. 칼리드 중장에게는 하루에만 17통의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브래들리에게는 다른 종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사에서. 저는 복도에서 그가 전화를 받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백지장 같았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양복의 구김이 처음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저녁 브래들리가 마지막으로 발악을 했습니다.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이었으니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521발이라는 규모에서 100% 요격이 나왔다는 건 오히려 데이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두 발은 놓쳤는데 탐지가 안 된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칼리드 중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브래들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카터 부사장. 핵심 시설은 모두 무사합니다. 위성으로도 지상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피해는 제로입니다. 이것이 운입니까? 브래들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칼리드 중장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미국 측의 행동에 대해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안보를 압박하는 행위는 우리가 기대한 동맹의 모습이 아닙니다. 브래들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남자가 작아 보였어요. 번들거리는 구두, 맞춤 양복, 진한 향수.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우스워 보였죠. 제이콥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틀 전까지 기술적 도박이라 했던 그가 조용히 서진혁 팀장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AESA를 지상 방공에 완전 통합한 건 우리가 포기한 기술입니다. 한국이 해냈군요. 서진혁 팀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진짜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 연락이 온 겁니다. 실전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며 한 가지 질문을 덧붙였어요. 차세대 통합 방공 시스템 개발에 한국과 공동 연구가 가능합니까? 그 질문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이 한국의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 그것은 곧 인정이었어요. 브래들리는 그 소식이 전해진 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본국으로 소환된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중동 사업 전체를 잃었으니 그에게 돌아갈 곳은 청문회 증인석뿐일 거라는 소문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작전의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고, 결론 부분의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궁3의 AESA 레이더는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방공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다. 고정형 레이더 기지 중심의 시대는 끝났으며 독립형 AESA 기반 이동식 시스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가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패배감도 승리의 감정도 아니었어요.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걸 목격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32년간 아이언돔과 함께 해온 저의 자부심이 무너진 게 아니라 더 큰 세계가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저는 배치 현장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한국기술진은 여전히 묵묵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사막의 오후 햇살이 AESA 레이더의 육각형 모듈 위에 내려앉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눈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죠. 그 모습이 기묘하게 아름다웠어요. 서진혁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 팀장.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저도 의심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는 시스템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증명했습니다. 서진혁 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68시간 동안 장비를 만지며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어요. 저희는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하도록 준비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설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68시간 안에 해내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킨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40도 사막에서 잠도 자지 않고 조롱을 참으며 오직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한 사람들. 그게 진짜 차이입니다. 서진혁 팀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저는 레이더 유닛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군번줄을 꺼냈어요. 오래되어 빛이 바랜 금속. 저는 그것을 ASA 레이더 앞에 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지에 이 레이더가 있었다면 14분 먼저 적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14분이면 대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6살 때 한 맹세, 다시는 하늘을 뚫리게 하지 않겠다는 그 맹세. 저는 32년간 그 맹세를 지키려 애썼지만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막에서 한국이 만든 이 레이더가 그 맹세를 대신 지켜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군번줄을 꽉 쥐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높은 사막의 하늘. 며칠 전까지 수백 발의 미사일이 가르던 하늘이 지금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 위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불과 닷새 전까지 화염으로 뒤덮였던 하늘이 지금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만든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완성해 낸 사람들의 집념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68시간을 버텨낸 28명의 한국 기술진, 테라비브행 비행기에 올라타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방공의 미래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독점이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고 세계는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막 위에 선 수천 개의 눈, AESA 레이더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방공 전문가가 목격한 68시간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